중국도 전략적으로 개입을 또는 제도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방향은 제조업 일자리의 사회적인 위상을 올리고 또 서비스업에는 좋은 일자리, 질적으로 높은 일자리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옛날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강력한 직업 교육을 해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던 것처럼 중국도 직업 교육 체계를 조금 더 표준화하고 법제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EU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법안 같은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법정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사회보장보험의 권리를 받을 수 있게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의 유연성만 있고 품격도 미래도 없는 이런 젊은 집단이 2억이나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어를 전해드리는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상하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중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료 배달 또는 싼 공유 차량의 이용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싼 가격과 또 넘쳐나는 서비스 뒤에는 젊은 사람들의 애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문제는 100개도 넘는다는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낳은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 도시의 농민공 문제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다루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농민공들의 아들이거나 또는 조카일지도 모르는 그래서 대를 이어서 또 골마 들어가고 있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들의 호칭은 중국어로는 링호지우이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빅테크에 입사 못하면 남은 것은 배달 아니면 디디 운전사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 돌아가면서 하루에 3탕, 4탕을 뛰어야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인데 중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이미 2억 명을 초과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비정규직은 우리말로는 일용직이라고도 하겠죠.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사회보장보험 납부 등이 없는 비표준적인 고용의 형태를 말을 합니다. 배달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량 호출 기사 또는 라이브 커머스의 진행자라든가 또 프리랜서라든가 개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중국 노동자를 6억 명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라든가 또 중국경제산업연구보고서 이런 곳에서 보면 2036년이 되면 향후에 10년이 더 지나면 이 링호지우이 또는 유연 노동자가 4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는 단지 고용시장의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응축된 거울입니다. 산업 구조적인 전환에 따른 그런 엄청난 압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개방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인구 보너스와 그리고 수출 주도형 전략에 힘을 입어서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또 내생적인 동력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저가의 과잉 생산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중진국 함정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서비스업의 GDP의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55%입니다. 이것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최대 산업으로 부상한 서비스업, 제3차 산업이긴 하지만 이 일자리들의 상당수는 진입장벽이 낮거나 또 부가가치마저 낮은 그런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회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고용의 다양성이 3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실업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3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방적인데 중국은 지금 3차 산업이 또 몇 년째 정체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일자리 또 쉬운 일자리만 늘어나서
일용직 고용이 폭증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고용의 질이 점차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 중에는 학사, 석사 소지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음식 배달하고 차량 호출, 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산업구조, 내지는 노동시장 간의 어떤 미스매치, 구조적인 불일치 문제가 큰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일자리가 부족한데도 사실 기술직이라든가 실무형에 맞는 인재는 부족하다고 회사에서는 계속 인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외치고 있는 이런 미스매칭 상태가 중국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이 1990년대에도 국유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유기업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강제로 실직을 당하고 나서 노점상을 연대거나 또는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비공식적인 고용으로 이동했던 적이 있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샤강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WTO 가입을 하면서 대외 개방 효과가 그 충격을 조금 흡수할 수 있었던 그런 쿠션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여력도 무역전쟁이라든가 또 다른 기타 요인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90년대 샤강은 체제개혁의 필연적인 대가였다 그러면 오늘날의 일용직의 증가는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정체되고 있으면서 서비스 업종에서도 새로운 고품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의 시너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이코노미라는 것이 원래 고용을 흡수하고 또 효율성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계약을 해체해버리고 복지 효과는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즉 외주화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의 비용과 법적인 책임을 플랫폼은 회피를 하고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테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컨대 배달을 하는 분들은 메이투안이라는 플랫폼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 배달센터와 직접 제휴관계죠. 고용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플랫폼,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또는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달 플랫폼들은 사회보험, 중국에서는 5보 1금이라고 합니다. 5개 보험이 들어가 있고 하나의 주택공적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책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유명한 경제학자시죠. 데이비드 합이라는 분은 이 자본의 한계라는 책에서 어느 나라든 자본은 확장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바로 이런 회피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노동자는 표면적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에서 평점을 받아서 그리고 페널티를 받아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그들을 통제하는, 즉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플랫폼 간의 과도한 경쟁 자체, 즉 최저가 경쟁 자체가 가뜩이나 힘든 이들의 노동 강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이들에게는 사고 위험과 건강의 문제를 높이고 있는, 결과적으로 유연한 취업, 이것이 사실은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링후어지우이의 유연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구조의 일시적인 조정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대체하는 주류가 돼버리게 되면 사회보험을 내지 않거나 그것이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몰리게 되면서 청년들의 그런 계층을 고착화하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나아가서 전체 경제의 성장 동력을 꺼뜨릴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노동자가 낮은 부가가치의 반복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생산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과거의 농민공들 같이 나이든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이렇게 저질의 일자리로 몰리게 되면 인구 보너스에서 인재 보너스로 이행하려고 하는 중국의 전략에는 엄청난 장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봤던 유연 고용의 확산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중국 경제의 상당히 고질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에서 지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국유기업이라든가 중앙정부 계열 또는 공공부문에 있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도 전략적으로 개입을 또는 제도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방향은 제조업 일자리의 사회적인 위상을 올리고 또 서비스업에는 좋은 일자리, 질적으로 높은 일자리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옛날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강력한 직업 교육을 해서 그런 제조업 일자리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던 것처럼 중국도 직업 교육 체계를 조금 더 표준화하고 법제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EU가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법안 같은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법정 지위를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든가 사회보장보험의 권리를 받을 수 있게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의 유연성만 있고 품격도 미래도 없는 이런 젊은 집단이 2억이나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중국의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